안녕하십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오늘 제가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저 전라도 땅에 살고 계시는 시인 정재학 선생님의 칼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목이 빨갱이는 무엇이 되어 떠났는가입니다. 정재학 시인께서 쓰신 이야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자는 우리 민족이 참으로 지독하게 잔인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6.25를 통해서 깨달은 바 있다. 죽음은 흔한 일이었고 그 죽음의 방법은 처참 그대로였다. 몽둥이로 머리통을 깨 부수거나 우물에 던져놓고 죽이거나 쇠 젓가락으로 눈을 쑤시거나 톱으로 썰어 죽이는 등 처참과 잔인으로 점철된 전쟁이었다. 빨갱이들이 빨갱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그 잔인한 죽임은 실로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다. 이유는 단 하나, 공산혁명을 위해서였다는 것이 그들의 항변과 변명이었다. 당연히 죽여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이었고 죽여야 할 사람들이 5,000년 역사의 향기와 피를 이어받은 동족이었음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다. 지금 북한과 같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공산혁명을 추구하던 그들은 우리는 빨갱이들이라 부르고 있다. 사랑과 인류를 거부한 자들에 대한 적절한 명칭이라고 본다. 그들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이었으며 민족애를 거부한 반역도들이었다. 같은 마을 사람들을 자식이 부모를, 제자가 스승을, 친구가 친구를 학교 선후배의 가슴에 죽창을 내지르던 그 슬픈 전쟁의 기억 속에서 우리는 공산주의와 공산당과 공산의 세계를 배웠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그때만큼 잔인했던 역사는 없었다. 현대에 이르러 그들의 후신들이 되살아나 다시 공산혁명을 부르짖는 것을 보고 있다. 북한을 배경으로 다시 죽창가를 부르며 등장하는 그들의 눈에는 70여 년 전 죽창을 내지르던 공산의 광기가 그대로 어려 있었다. 고소 고발과 공갈 협박이 난무하는 학교가 되었고 무수한 조작과 왜곡으로 국민의 귀를 장악하는 정치가 되었다. 광기로 눈이 뒤집힌 여인들이 개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 국가가 되고 말았다. 필자는 이들도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어린 소녀들까지 죽이던 제주 4.3 공산폭도 폭동 가담자들도 지리산 빨치산들도 불갑사 용추사에 진을 치고 사람을 죽이던 서남부 빨치산들도 군산으로 도주하는 길목에서 모두 죽었다. 그들은 무엇이 되어 떠났는가? 피로써 공산혁명을 이루고자 했던 그 잔인한 삶들이 몸을 누인 채 어느 산빛 아래 썩은 시신으로 뒹굴던 최후를 생각한다. 그들은 무엇이 되어 떠났는가? 필자는 운동권에 몸담았던 자의 죽음을 본 적이 있다. 미국을 조롱하며 북한도 살만한 나라라고 입에 개거품을 물던 그의 입과 눈은 감겨져 있었다. 허공 어디론가 영원히 떠난 육신은 차가웠다. 움푹 들어간 눈 텅 비어 있었다. 그렇듯 세상의 진실을 속이며 거짓과 위선으로 생을 마감한 리영희와 신영복도 입과 눈을 닫고 떠났을 것이다.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면서 무엇이 될 것을 소원하였을까?
필자는 저승으로 가는 길에서도 공산의 깃발을 휘둘렀을까를 묻고 있는 것이다. 빨갱이도 스스로의 명복을 빌었다면 저승에도 빨갱이 천국이 있을까를 나는 묻고 싶은 것이다. 박헌영은 전쟁 이전 남한 내부의 무수한 비극을 주도한 인물이었다. 남한 노동당 산하 조직들을 동원하여 대구 폭동부터 시작하여 제주 4.3 공산 민중폭동, 여수 순천 반란까지 온갖 폭동을 지시한 인물이다. 그는 김일성에 의해 미국 간첩으로 몰려 죽었다. 여간첩 김수임의 애인이었던 이강구 또한 미국 간첩이 되어 총살을 당했다. 북으로 간 대부분의 공산주의자, 남로당 빨갱이들은 그들이 말하는 조국에서 모두가 미국 간첩이 되어 세상을 떠나갔다. 미국 간첩이라. 빨갱이들은 무엇이 되어 떠나는가에 대한 명쾌한 답이다. 만약 주사파들이 북한으로 올라간다면 그들도 어느 날 쓸모가 다하고 처형될 때 그들에게 씌워진 죄명은 변함없이 미국 간첩일 것이다. 김일성은 거짓 우상이 되어 떠났다. 그는 나뭇잎을 타고 강을 건너고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드는 거짓이 되어서 저승으로 떠났다. 김정일도 인간이 되어 떠났다. 김정일도 인간이 되어 떠나지 못하였다. 그 옛날 대한민국의 죽창을 들고 양민을 학살하던 빨갱이들은 대부분 사냐에 나 뒹구는 백골이 되어 세상을 버렸다. 남부군 사령관 이현상은 등 뒤에서 총을 맞고 죽었다. 쓸모가 사라진 거추장스러운 인물에 대한 빨갱이들의 처형이었다고 전해진다. 지금도 주사파 빨갱이들은 너나 없이 줄지어 죽어가고 있다. 암으로 혹은 어떤 지병으로든지 그들도 세상을 떠나고 있다. 그들이 떠나는 저승에 빨갱이만 모여 사는 천국이 있을 까닭이 없다. 그 저승에서도 부잣것 빼앗아서 나눠 먹자고 외칠 까닭이 없다. 소중한 자식들의 안부를 북한 김정은이에게 맡기고 떠난 빨갱이가 있을 까닭은 전혀 없다. 주사파나 범민련, 민노총, 남로당 후예들이 세월 앞에서 세상을 떠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저승길에서도 공산 깃발을 흔들면서 떠난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갖고 가는 것은 살아생전 쌓아놓은 업밖에 없다. 업보에 의해 빨갱이들도 환생할 것이다. 그 환생으로 북한에서 태어난다면 참으로 축하할 일이다. 부디 소원하던 북한에서 태어나 나이 3살 유아원 시절부터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보며 절을 하는 인생으로 살기 바란다. 군대 생활 10년은 물론이고 배급도 못 타먹고 장마당에서 장사하는 인생이라면 그나마 다행일지 모른다. 오늘은 빨갱이는 무엇이 되어 떠났는가에 대한 정답을 주사파 민주당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다. 그리하여 이렇게 자상하게 윤회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끝으로 민주당 빨갱이들을 위해 오도송 한마디 남기니 모쪼록 새겨 듣고 쓰디 쓴 세상 묵묵히 살아가기 바랍니다. 이 오도송은 이 깨우침을 일러주는 그런 노래가 되겠죠. 아래와 같이 마무리 결론을 맺었습니다.
누가 너를 빨갱이라 부르는고? 저물녘 해 저무는 서산마루에서 너를 낳은 어미와 아비가 그렇게 부르노라. 2024년 4월 27일 전라도에서 시인 정재학. 오늘 이 전라도에 거주하고 있는 시인 정재학 선생의 빨갱이는 무엇이 되어 떠나는가? 매우 의미 있는 글을 쓰셨기에 꼭 국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오늘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역사는 현대에 와서 너무나도 많이 변질이 되었습니다. 왜곡이 되었고 거짓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저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 정상화 작업, 역사 바로 세우기 전쟁에 월 1만 원씩 회원들이 되어서 우리 이 역사 전쟁에 참여해 주십시오. 이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저희는 남아있는 윤석열 정부 4년 기간 내에 이 역사 전쟁을 완성시켜서 국가를 정상화해야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한 명씩 참여하시는 월 1만 원, 이 10,000명이 모이면 우리는 대한민국 전체를 변혁시킬 수 있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관심을 조금씩만 갖고 참여해 주시고, 또 이 방송을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주변에 많이들 알려주시고 전파시켜 주십시오. 오늘도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에서 방송하고 있는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